1분기의 마지막 3월. 3월은 우리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월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기관이라면 꼭 해야 하는 1분기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기관에서 깜빡한 업무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주간보호, 방문요양이 1분기에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주간보호, 방문요양 모두 공통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한번 매주 해야 하는 업무부터 살펴볼게요. 매주에는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변화 기록지라는 거는 이제 어르신의 특이사항, 정신 상태, 감정 기복, 그리고 신체 상태, 우울감, 배변 상태 등등 어르신이 좀 평소와 다른 부분을 기록을 하는 건데 좋지 않은 일을 이제 많이 기록하시는데 좋은 것도 기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에 대한 상태를 주 한 해 이상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상태 변화 기록을 한 건데요.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작성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상태 변화 기록지라는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매주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매월 해야 하는 업무를 볼게요. 첫 번째로 급여 계약 통보를 해야 합니다. 청구와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 잘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의 어르신이 언제 이용할지 일정을 저희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죠. 이 통보를 하실 때는 그 달에 대한 거를 전월 말일까지 해야 되니까 잊지 않고 해주세요. 만약에 뒤늦게 통보를 하면 이제 지연 통보 대상이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에 감점되시니까요. 꼭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이제 청구를 하셨을 텐데 이제 공단에 청구하면서 저희가 보호자에게도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죠. 이때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금액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명시해서 꼭 발행해 주세요. 이제 분기별 해야 되는 업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직원 복지 포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복지를 지급하실 때는 그냥 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시고 운영 규정 안에 복지 규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수사원 포상금, 생일 상품권, 명절 선물 세트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복지를 지급했다면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를 필수로 구비를 해야 합니다. 선물 세트면은 이 선물 세트를 구입한 영수증, 그리고 직원 서명, 그리고 직원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은 그 이체증을 이제 구비하셔야 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시는 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이제 코드 2번이 해당되십니다. 코드 3번인 기간은 이제 예외가 되시고요. 코드 2번인 기간은 이제 3월 내에 혹시나 아직 못하셨다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시즌이면은 주로 이제 결산 보고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시죠. 3월 말일까지 지자체 회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때 안건으로 많이 하십니다. 하셔야 되실 거는 이 운영위원회 중에 외부 인사 1인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자 대표, 지역 주민,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제 이 외부 인사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후에는 이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진행했는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신 운영위원회의 서명까지 꼭 받아주세요. 방금까지는 저희가 주간보호, 방문요양이 공통으로 해야 되는 업무였다면 지금은 주간보호가 1분기에 꼭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매주 해야 하는 업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방 및 집기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저희 주간보호는 급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방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감염병이나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방이랑 직기류 소독을 매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난 후에는 위생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작성은 조리원 선생님이 주로 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이제 매주 한 해 이상 이제 방문하도록 공단은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오셔도 되시고 뭐 단체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센터를 위해 자원봉사 해 주실 분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으시고 다만 일지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일지는 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명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 매월 해야 하는 업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정통신문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 가정통신문 안에는 이제 저희의 이제 기관의 소식지, 뭐 식단표, 월 프로그램 계획표, 급여 제공 기록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가정통신문을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제공 방법은 뭐 직접 제공하셔도 되시고 뭐 우편, 문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소화 및 경보 설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간 보호는 처음 하실 때 필수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그 소화 경보 설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보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매월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사항으로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 탐지 설비, 자동 화재 속도 설비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3월 내에 실시해 주세요. 다음, 분기별로 해야 하는 업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의약품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주간보호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의약품이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적절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점검 기록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 처분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실내외 전문 소독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공단에서. 그래서 이 전문 소독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소독 증명서를 받으실 텐데 반드시 살충, 살균, 살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꼭 받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 수급자 혹은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어르신 다 하셔야 되시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죠, 규모가 큰 기관은. 상담하실 때는 뭐 어르신의 상태나 뭐 욕구, 뭐 건의사항 되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제 상담일지에 기록까지 하셔야 되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 사례 관리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례 관리라는 거는 수급자를 이제 선정해서 이 수급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직종에 상관없이 종사자 2인 이상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 관리는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지금 상단에 바로 가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다섯 번째,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해야 합니다. 주간 보호는 신체 인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분기별 한 해 꼭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3월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면 어르신이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간 보호 살펴봤으니까 이제 방문 요양이 1분기에 꼭 해야 하는 업무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매주 해야 하는 업무로는 이제 RFID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희 방문 요양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태그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이 태그를 찍잖아요. 근데 간혹 이게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깜빡하셔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RFID 안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태그가 오류가 났다는 거는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을 못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락된 건 없는지 체크하셔서 이 누락된 일자가 있다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님께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제공 방법은 직접 제공하시든 우편, 문자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짐없이 모든 일자를 다 RFID 태그를 사용해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였다면 매월 한 해 제공해도 공단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월 해야 하는 업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직원 회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직원 회의 정말 많이 잊으시던데 저희 방문 요양은 직원 회의를 매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 회의 하실 때는 운영에 관련된 거, 직원분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면 되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그 해당 월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의 50% 이상의 참여를 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은 도저히 다 모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해서 진행 가능하니까요. 꼭 50% 넘게 회의를 개최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를 한 후에는 이제 회의록도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방문 상담을 이제 실시해야 합니다. 이 방문 상담은 모든 수급자입니다. 추출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용 중인 모든 수급자 댁에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실시해야 하고요. 방문해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어르신 요즘 괜찮으세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요양보호사님이 잘해주시나요? 혹시 원하는 거 없으세요? 이제 다양하게 상담을 하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담일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업무 수행 일지가 필수시죠. 사회복지사님은. 그래서 업무 수행 일지에 작성해도 이때 방문 상담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주간보호, 방문 요양에서 해야 되는 1분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기관이 까먹었거나 누락된 업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실시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회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